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혼자 녹화를 해내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여러분하고 이제 1년 동안 통합과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만나야 될 텐데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게 돼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서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과 는 이제 이렇게 좀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는 통합과학 선생님이 총 4분이 계세요. 그래서 등교를 이제 해서 수업을 했으면 4분이 이제 각 담당 쌤이 계셔서 가르치셨을 텐데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방법을 좀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여러 주제, 상당히 여러 학문의 주제, 학문에서 다뤘던 주제를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아주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과거든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그래도 강점이 있는 선생님들이 주제별로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관성을 이루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처음 부분은요. 우주의 시작과 이제 원소의 생성, 그리고 지구와 생명체, 그죠?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일단 맡기로 있습니다. 일단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보면요, 통합이란 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제 3학년 때 과학을 배웠잖아요. 중3 때. 중학교 때 과학을 배웠을 텐데, 이 앞에다 통합이라고 이제 붙인 거는요,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통합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라는 것을 얘기하면 이제 흔히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어때요? 지구상에 출현할 때부터 다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이 성장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부터 또 과거를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그러면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고 질문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기록으로 두었거나 또는 유적으로 남겨둔 것들을 찾아서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말이에요.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너무 하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인간이 이 광대한 우주를 또 생각을 하고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또 하찮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주에는 인간 말고도 다양한 그런 생명체,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역사를 어떻게 일관되게 한번 기술해 볼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빅 히스토리라 그래요. 큰 역사라고 그러죠. 근데 결국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죠? 우리 자신에서부터 질문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원소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현재까지 발견될 원소는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약 11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성하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이 원소들, 이것들이 110여 가지, 뭐 100여 가지로 하겠어요. 100가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묻는 것과 이제 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왔나? 질문은 우리를 이루는 원소들이 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어디서란 말도 할 수 있겠죠. 생겨났는지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이 빅 히스토리라는 것이 이제 만약에 쓰여진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통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기 빅 히스토리를 이제 학문적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쓴 그 책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전이라서 많이 힘드네요. 연습할 때는 재밌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요. What is big history 그랬잖아요. 그죠? 빅 히스토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렉처만. 이 지은이는 이제 누군지 알려야 되는데 이 책을 내가 인용하고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빅 히스토리는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Assembles accounts of the past from many different disciplines into a single, 이거 뭐냐? coherent account of the pa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를 묶는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일관적인 기술, 어카운트는 기술이에요. 과거를 하나의 일관성 있게 한번 기술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로 기술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제 어떤 걸 한다는 얘기냐면 많은 여러 학문들이 과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 학문들이 많잖아요. 뭐 역사,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과거를 연구를 하고요. 또 생물학자들은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과거에 연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은 원소들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는지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문 분야별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빅 히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면 번역기 돌리면 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복사해가지고 복사, 번역.
여기 들어갔네. 했네. 번역했네요. 큰 역사는 많은 다른 학문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의 일관성 있는 과거 이야기로 모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부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를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통합과학이 적어도 1단원 정도는 4개 단원이 있어요. 통합과학에는 1단원은 이제 그렇게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 통합을 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관성 있게 여러 학문 분야의 결과들을 모은다. 맥락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묶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요거 한번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여기, 아유, 어디로 가야 되나? 미안해요. 아우,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요. 요거 보면요, 통합과 일단은 내용과 비슷합니다. 빅히스토리의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유니버스, 우주라는 사건. First star, 처음 별이 만들어진 거. 케미컬 엘리먼트라고 그랬죠. 화학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하고 태양계 시스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제 인간세가 시작되는 거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잘 모르겠네요. 전문 용어네요. 보면 여기 이제 disciplines 하면 이제 학문이죠. 학문인데 우주는 코스몰로지라고 그래요. 우주론이라는 학문이 다루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에스트로노미 그래서 천문학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가 되고요. 지올로지, 그죠? 지질학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보면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통합과학은 빅 히스토리 중에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통합과학이라는 이 책에 이게 왜 출연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볼펜, 그죠? 여기까지 아주 그냥 대단하죠. 이렇게 만큼 빅 이 통합과학의 1단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통합과학 몇 개 단원까지 있냐면요, 4개 단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1단원의 주제가 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질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든 것이 그렇지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관점에서 뭐든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질문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또 나를 포함한 물질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원소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런 걸 또 질문할 수밖에 없고 끝없이 이렇게 질문해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심각한 사람들이 인류사에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걸 또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런 거 알아서 뭐하냐, 사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축이 된 겁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미물로 머물러 있었겠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갔는데 제목이 별로 그렇게 어, 선생님 얘기했듯이 히스토리 같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제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게 바로 삼라만상을 구성하는 이 물질 있잖아요.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것들이 어떻게 이 물질의 구성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을 보면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규칙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 물질들이 규칙성을 갖는 원인이 뭔지 우리가 또 봐야겠어요. 결국에 이제 그 물질을 구성하는 것이 원소들이기 때문에 원소들의 규칙성이 물질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원소 그 자체의 규칙성은 뭐고 그 원소들이 어떤 결합 규칙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만드는지 요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는 아니죠. 두 번째는 그럼 원소들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뭐 땅덩어리라든지 뭐 생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이 이 중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1단원은 요 중단원 하나하고 요 중단원 하나로 돼 있어요. 요거는 원소와 그 다음에 원소의 결합. 그 다음에 2번은 지구죠. 지구는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생긴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생명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물질이라는 건 원소로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물질로 또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을 먼저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일단은 질문이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어디서 왔는지 하는 겁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인트로덕션이 있습니다. 자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을 이루는 물질은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답이 지금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원소. 근데 이러한 원소들은 우주가 탄생해가지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대요. 우주가 탄생하여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게 사실입니다. 우주는 그냥 태고 쪽부터 아주 먼 무한대의 과거부터 계속 이 모양 그대로 존재해 온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탄생. 뭐 탄생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우주가 무한한 공간에 우주가 갑자기 나타났느냐 어느 시점에서 또는 뭐 우주가 처음엔 작았는데 커졌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주가 처음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를 했다는 건데요. 진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형태대로 우주가 무한히 먼 과거에서 지금 형태대로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형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진화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주라는 것은 적어도 뭔가 이 사이즈 이런 것들이 변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지금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진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구하고 생명체 있잖아요. 원소가 나왔고요. 지구하고 생명체 또한 이 원소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음, 근데 이게 원소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것들이 물질을 만들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원소들이 이제 원소 자체가 물질일 수도 있지만 원소들이 결합하면 다양한 물질이 생깁니다. 주변의 물질들은 100여 가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소들이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물질들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원소들이 무작위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결합 규칙이 있습니다. 원소들이 결합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바로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견해서 그 법칙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이 나올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 다양한 활용화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자료를 지금 교과서를 올려놨는데요. 올려놓은 이유는 선생님 매우 교과서를 좋아합니다. 저는 교과서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가 되게 주의 깊게 써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쓰는데요. 그리고 정보 자체가 부정확할 수도 있고요. 표현하는데 또 모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교과서는요, 최대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교과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정리된 거 이런 거 읽지 마세요. 과학은 이제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리된 과학을 정리된 식으로 한다?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읽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단원 제1소단원이죠.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인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원소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뭐 나중에 다시 이 그림은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단원은요. 중단원은 일단은 이렇게 5개의 소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아이고 지금 몇 분이죠? 23분이 지나가네요. 네, 하겠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 있고요.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소들의 주기성, 이제 원소들의 규칙성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합하는 데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결합 규칙을 배우고 어떤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지 배우는 겁니다. 이 결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합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만 좀 힘을 냅시다. 예. 지금 처음이라서 선생님이 좀 시간 조절을 못하네요. 20분 내에 좀 끊으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입니다. 이 동영상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옆에 하고 1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제목을 보면요. 아이고 뭐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동영상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에가 큰 1단원에 중단원에 첫 번째 소단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단원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첫 번째 중단원에 5개의 소단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시작과 원소 생성입니다. 이 제목 보면요. 원소 생성이 언제 생성했는지 나와요. 벌써 답이. 언제 생성되냐면 이게 이 원소의 생성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주의 시작과 시작 때, 우주가 시작할 때 생성이 됐대요. 우주의 시작. 우주가 시작할 때부터 원소가 생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얘기하고 있는데 원소가 주인공인데 언제 출현했냐면 우주가 시작할 때 출현했대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예. 호랑이는 옛날 옛적에 언젠지 모르지만 뭐 산속에서 호랑이가 있었는데 원소는 우주가 시작할 때 생성이 됐대요.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죠. 지금 그림 보면요,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보면 이 스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 뭐가 이제 뭐 우주의 시작이네. 여기가 뭔가 폭발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재인데요. 개 끌고 산책하고 있네요. 요즘에는 저기 어린아이들이 개를 끌고 나온대요. 개가 그죠? 순간 막 뛰어가 버리면 힘이 세면 끌려갈 수도 있을 텐데 위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이렇게 해서요,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일단 처음에 이제 원소라고 그랬으니까요. 원소라는 것은 이 소자라는 말은 가장 작다는 뜻이에요. 가장 소라는 게 가장 작다는 뜻이거든요. 화학에서는 원소는 이제 원자 형태를 띠고 있죠. 물리적으로 가장 작은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화학적으로는 이제 원자가 가장 작은 형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화학반에서 깨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먼저 생기겠죠. 여기 또 그림 보면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제일 작은 거는 요거 아닙니까? 벌써 수소 원자라는 것은 구조가 있잖아요. 이 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게, 구조가 좀 커진 게 요거잖아요. 요거. 예? 수소 원자. 이게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최초의 별이 탄생했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되지 않겠어요? 요거. 태양은 최초의 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별인데 우주가 생긴 다음에 수십억 년 지난 다음에 생긴 거거든요. 70억 년 지난 다음에 생겼을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죠. 그다음 둘 중에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지구의 탄생이 먼저겠죠. 이거 바다니까, 지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장 작은 거에서 점점점 이제 크게 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단어를 학습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우주 초기부터 진화를 거쳐서 원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우주가 원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 이론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원소를 얼마만큼 만들었는지 이론에서 계산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우주 시작될 때 원소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우주가 시작될 때 만든 원소, 이 원소가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원소가 어느 정도 있겠다, 이런 걸 다 예측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겁니다.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주에 있는 원소를 파악하는 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스펙트럼은요, 이런 거예요. 이게 원소가 이제 빛을 내거든요. 빛을 내는데 내는 빛들의 색깔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원리예요. 스펙트럼으로,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어떤 원소인지 아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 손가락에도 지문이 있잖아요. 지금 지문을 딱 찍어 놓으면 이게 누구 지문인지 알죠? 그런 것처럼 원소를 뜨겁게 좀 해가지고 기체를, 원소 기체를 좀 뜨겁게 해가지고 그럼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빛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고유한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선 스펙트럼을 이제 이용하면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이제 우주를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서 어떤 원소가 많이 있는지 이 스펙트럼 기기에, 관측 기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알아내요. 항상 그 과학적 장치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얼마만큼 있냐를 알아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다 없다, 이것도 뭐 좋지만 얼마만큼 있는지 반드시 측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인정되는 표준 우주론인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것을 이 스펙트럼, 우주의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 제목이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보면 좀 더 들어옵니다. 우주의 시작은 이제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뱅과 함께 원자가 형성됐다고 그래요. 근데 빅뱅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다양한 이 지구나 생명체들은 전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 그죠? 그러니까 원소의 형태가 원자인 거죠. 일단은 화학적으로 원소의 형태는 원자인 거죠. 예. 원자의 개념까지는 알죠. 그 다음에 원자는, 그런데 이게 원소인 줄 알았지만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원자는 또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구조 가운데 원자 핵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 100년 정도 됐습니다. 110년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더 이상 구조가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원자 핵은 처음에는 그냥 정말로 여기 또 하나의 구조가 없는 그런 기본 입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깨보니까 양성자고 중성자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세요.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원자 핵은요, 양성자고 중성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양성자, 중성자를, 이 양성자, 중성자를 뭐라 그러냐면요,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다. 그래서 두 자로, 핵을 이루는 입자다. 그래서 핵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핵자.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핵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핵자라고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이게 진짜 또 기본적인 입자인 줄 알았어요. 깨지지 않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쿼크.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이제 현재 이 쿼크는 이제 더 이상 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입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소라는 게 되겠죠. 원소라는 게 더 이상 깰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소니까. 지금은 이제 쿼크하고 전자, 여기, 쿼크하고 전자가 지금 기본 입자라는 게 좀 밝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인 게 전자고 쿼크예요.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우주가 처음에 딱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뭐 만들어졌겠어요? 질문이에요. 가장 간단한 게 쿼크하고 전자야. 그렇습니다. 쿼크하고 전자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입자들은 그랬는데, 입자들은 이제 쿼크 전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양성자, 중성자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런 입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물었어요. 이제 답은 이거죠.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은 이게 우주론의 표준 이론입니다. 표준 이론.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다.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에너지 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다.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탄생하면 이제 클 거 아닙니까? 크면서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 이게 말이 잘 보세요. 우주 초기의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느냐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자, 나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매우 고온의 상태이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럼 뭐가 존재하죠? 빅뱅 직후의 우주. 빅뱅 직후라는 게 이제 t 이퀄 제로인데요. 제로 이후입니다. 얼마나 이후인지는 너무나 1초도 아닙니다. 1000만 분의 1초도 아니고 100만 분의 1초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인데요. 매우 고온의 상태이기 때문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다. 에너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빛의 형태로, 복사선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졌고 최초로 쿼크와 전자 같은 입자들이 만드셔야겠다. 요거 좀, 자,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졌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온도가 낮아져서 쿼크하고 전자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요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더욱 낮아졌고 쿼크들은 서로 결합하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그죠? 예. 양성자는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 됐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양성자는요,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자, 이러한 과정은 빅뱅 이후 3분 동안에 일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3분 동안에. 3분 동안에 일어났다. 약 3분 동안에. 그래서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진 거, 요게 3분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분 동안 일어난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한번 그림 볼게요. 여기 처음에 이제 빅뱅이 일어났잖아요. 빅뱅이 일어났고, 처음에 에너지 덩어리였다가 이제 커지니까 식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쿼크와 전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식으면 입자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수증기가 식으면 이제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자가 파란 거고 쿼크죠, 하얀 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형성 이렇게 되죠.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죠. 그다음에 전자는 여전히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제 실제로 친숙한 입자들이에요. 쿼크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돌아다니지 않, 자, 거의 관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다 양성자, 중성자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고 양성자, 이런 것도 친숙한 입자들이죠. 그래서 3분 동안에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결합하냐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동안에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어요. 자, 너무 첫 시간에도 너무 많이 했네요. 40분까지 지났어요. 네. 그 다음은 설명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너무 좀 길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간략하고 예,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 바로 2교시 만나겠습니다.